자, 22페이지 10번 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옳지 않은 것 됐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옳지 않은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무효입니다. 이게 왜 무효인가요? 민법의 핵심이 의사결정의 자유예요. 이걸 못하게 하면 무효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너 번 시험 나왔죠, 이것도. 이번 지문은 정한 대가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한다. 무효잖아요. 이중매매 알고 매수한 것만으로 무효인 건 아니다. 꼭 이해하셔야 되죠. 적극가담 들어가야 무효거든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매매 대금으로 기록했다. 무효 아니죠. 유효입니다. 유효. 세법 위반입니다. 그거는 민법상으로 뭐 무효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4번이 답이고요.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해가지고 새로운 법률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지문이 길어도 내용은 간단간단한 거라니까. 좀 많이 읽으면 금방 다 들어와요. 크게 여기서 안 벗어나요. 1%도 안 벗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제가 쭉 봤는데요. 기출문제하고 감정평가사도 민법 치거든요. 감정평가사는 총칙하고 물건하고 쳐요. 그 총칙에 중개사에서 안 내는 게 있어요. 법인하고 소멸시효. 그 미성년자 그 부분. 그까지 들어가는 것 뿐이고 우리는 안 들어가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오히려 간평민법이 조금 더 쉬워요. 보면 좀 수월해요. 간평은 뭐가 어려운가 하면 영어 자격시험이 있어요. 회계학하고 그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회계학은 계산 못하면 뭐 아예 못 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자, 11번 볼게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아닌 것 찾아라.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과도하게 중한 위약불약정 반사회적입니다. 요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도박 자금으로 금전 빌리거나 갚는 건 전부 반사회적이죠. 3번 보세요. 정한 대가로 넘는 찾았나요? 넘는, 아까 초과하고 넘는 그걸 찾아야 돼요. 공무원의 청탁하면 뇌물이거든요. 범죄입니다. 반사회적이고. 5번 보세요.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건조당 설정해뒀다. 반사회적인 건 아니다 했죠. 5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5번만 외우지 마시고 이건 1, 2, 3, 4번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 12번 볼게요. 반사회적 무효 찾아라 했네요. 이미 매매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는 것, 안다는 것만으로 무효는 아니다 했죠. 보험 사고 목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거 반사회적이거든요. 디귿 조심하셔야 돼요. 변호사가 성공보수 받을 수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받으면 무효라고 하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민사사건이니까 유효라고 해야 돼요. 지금은 민사소송 나와 있죠. 수사기관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허위 진술하고 대가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반사회적 무효 계약입니다. 직접 거래 무효는 아니라 했잖아요. 단속 규정이다. 유효거든요. 유효. 단속 규정은 일단 유효다 이 말입니다. 되시나요? 12번 이런 문제도 괜찮아요.
자, 13번. 반사회적 무효로 되는 것 찾아라 했네요. 기억에 강박이 사용되었다? 아니죠. 건저당 설정했다? 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또 나왔잖아요. 저가로 계약한 거, 낮게 금액 계약한 거 무효 아니고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알면서도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나왔죠. 적극가담 들어가면 무효예요. 리얼.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치라는 게 보관행위입니다. 물건 보관 계약, 임치. 이거는 반사회적 아닙니다. 물건 보관 계약은 반사회적 아니다. 비자금 조성한 건 반사회적인데 맡겨놓은 것은 임치 이것은 반사회적 아니다. 이렇게 판결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리얼 하나만입니다. 13번 이런 거는 문제 유형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만 있기도 하고 두 개가 있기도 하고 세 개도 있기도 하죠. 이것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14번 볼게요. 이제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개 더 시키다 이 생각하는 게. 선생님을 뭐라 하지 말고 학생이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뭐라고 질문하든 나만 답변 잘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자, 14번. 갑은 자기 소유 X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하였다. 이것을 알고 있는 병이 적극 권유해서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이전 등기 받았다. 이중매매죠. 그리고 적극 권유하여 나오니까 적극 가담 나왔잖아요. 그럼 요건 무효지 않습니까? 무효. 무효라고 해서 매수인이 직접 말소 청구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그냥 매수인이지 아직 소유자가 아니거든. 요 준 것, 대금 준 것 못 돌려받는 거 아시죠? 불법 원인급여잖아요. 불법 원인급여. 병으로부터 이것을 산 선의 제3자가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되시나요? 이거죠. 이 사람 취득 못하는 거고 선이라도. 대의 말소는 된다 되시나요? 대의 말소는 되고. 채권자 취소권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는 안 된다 했잖아요.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직접 손해배상 청구된다 안 된다? 됩니다. 공동 불법이거든요. 갑과 병의 공동 불법이에요. 요 정도 내용인데 한번 봐보세요. 틀린 거 찾아라. 갑과 병 사이 무효다 맞고요. 을은 갑에게 수익권 이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하고 불능 당시 시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해제해도 돼요. 이행불능이니까. 해제도 즉시 해제죠.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불능이니까.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에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3번이 답이에요. 4번에 을은 자신의 등기 청구권 보전, 매수인이니까 갑, 병 사이에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맞고요. 취소권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의, 선이라도 취득할 수 없다. 되시나요? 이 정도면 가장 기본 유형이에요. 이게 한 문제로 꼭 복습하십시오. 그러면 뒤에 뭐 한 대여섯 문제 더 있는데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등기 넘겨줬다가 했는데. 자, 15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전받았다. 같은 지문이죠. 질문이 틀린 거. 어른 채권 침해를 원인으로 직접 병에게 불법 행위 추궁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고요. 어른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대위. 예. 어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어른 아직 소유자 아니라서 못해요. 4번이 틀렸고요. 갑의 병에 대한 이전 등기는 불법 원인 급여이고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도 안 된다. 자, 16번. 16번은 뭐가 다른 점이냐 하면 매매 계약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게 포인트예요. 아니 앞에는 다 대금 받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중도금 받고부터 배신이거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배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차이가 있네. 그래서 중도금이라는 게 이거 딱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갑은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했다. 이중 매매인데요.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갑을 간의 계약 체결만으로 즉시 의리 소유권 취득한다. 벌써 틀린 말이다. 병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중 매매는 무효다. 알아도 유효다 했습니다. 병이 갑의 제2매매에 적극 가담했다. 무효죠. 계약 자유 원칙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가 틀린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병이 취득하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어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4번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은 적극 가담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장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는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 못하죠. 중도금 이후에는 계약금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조금 다를 뿐이죠. 비슷합니다. 자, 17번 볼게요.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 이중매매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맞죠?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맞고요. 최고 없이 해제. 병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무효죠.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을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니까 못하는 거고요. 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 병으로부터 엑스토지 전득한 정은 선이라도 취득 못합니다. 맞고요.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누가 적극 가담했어요? 대리인이. 본인이 몰라도 무효입니다. 모르는 병은 취득한다. 틀렸죠. 알든 모르든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 누구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대리인 기준입니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이미 무효입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벌써 무효입니다. 되시죠? 17번 이게 기준입니다. 대리인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봐둘 만한 문제네요. 18번 볼게요. 중도금 받았다.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 받았다. 똑같죠 지금? 적극 가담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틀린 거. (5번) 보세요. 선의 정이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 유효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19번까지인데요. 보세요. 18번까지가 그거네요. 반사회적이네요. 자, 19번은 갑은 을에게 제곱미터당 98만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얼마로 기록했다고요? 89만원으로 기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하였다. 그럼 을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89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계약 체결된 걸로 해석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인 거 아시죠? 이렇게 계약 체결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 후 액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158만원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줬다. 이중매매가 됐네요. 이중매매. 자, 틀린 거. 을은 갑과 병 사이 계약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사기가 아니거든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제곱미터당 89만원에 성립한다. 맞죠? 표시된 대로. 을은 직접 병 명의로 이전 등기에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만약 갑과 을이 98만으로 합의하였으나 89로 기재되었다면 이건 뭡니까? 오표시 무해 원칙. 그러면 오표시 무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4번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갑의 배임에 적극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 정의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병 사이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5번이 틀렸죠. 자,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이 정도 하면 지금 거의 다 맞추셨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따로 만들어낼 만한 문제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인 거 아시죠? 정려나 경매의 경우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는 적용 안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 추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전환은 됩니다. 전환되고 채권 포기라는 단독 행위도 104조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불법원인 급여는 누구한테만 적용될까요? 폭리자에게만 적용돼요. 피해자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절대적 무효고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볼게요. 20번 맞는 것.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뜻할까요? 거래 일반의 무경험을 뜻. 거래 일반. 요거 정답으로 한번 시험 냈거든요. 거래 일반의 무경험. 1번 틀렸고요. 세 가지 모두 갖춰야 됩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공박, 경솔, 무경험 어느 하나만 이용했대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 차이가 너무 크다 하더라도 공박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정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추정된다 하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4번 지문에 불공정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그 불공정을 이유로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합의를 했다. 그 합의가 뭡니까? 부재소 합의. 부재소 합의. 역시 무효입니다. 그것도. 대들지도 못하게 하면 역시 불공정입니다. 무효입니다.
불공정 판단 시점은요? 성립시죠. 5번이 답이에요. 잔잔하게 1, 2, 3, 4번 아무거나 낼 수 있거든요. 자, 21번 틀린 것. 궁박은 급박한 공공을 뜻하는데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다 들어갑니다. 불공정 추인해서 유효가 되나요? 안 돼요. 2번이 답이에요. 3번에 전환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하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고 궁박은 본인 기준. 예,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경매 절차 불공정을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 없다가 맞죠. 경매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경매는 불공정 적용 안 된다 이 말을 문장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문장을 한번 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22번 볼게요. 불공정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이미 끝난 거예요. 사후 외부적 환경 변화로 일방에게 큰 손실, 상대방에 큰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불공정인가? 체결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사정을 고려할 건 아니다. 1번 틀린 겁니다.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 이게 뭡니까? 정려 생각하시면 되죠. 정려는 불공정 안 되죠. 겁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이 존재하면 궁박이 추정된다? 추정 안 됩니다. 추정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경매도 성립할 수 있다? 안 됩니다. 토지 매매가 불공정 무효이면 전득한 자 제3자 선이라도 취득 못한다. 5번 요게 답이에요. 이 불공정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거 아시죠? 절대적 무효란 말 자체가 선의 제3자도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취득 못한다. 요겁니다. 요 취지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23번. 불공정 틀린 것. 이것도 기출문제네요. 나머지 다 똑같죠? 5번 지문 보세요. 지문 다 똑같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의 불균형을 주관적 가치에 따릅니까? 객관적 가치에 따릅니까? 객관적 가치죠. 물건 가격은 객관적 가치로 해야죠. 이것도 기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 자, 불공정 틀린 거 찾으라 했는데 전환된다 그랬잖아요. 기억에 맞습니다. 추인은 안 됩니다도 맞죠. 성립 후 주변의 집가 변동으로 일방이 커다란 폭리를 얻었을 때 불공정이다. 아니죠. 성립 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이것이 틀린 겁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 맞고요. 5번이 틀렸는데 미음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양자가 들어가서 틀리죠. 양당사자가 아니고 일방만 청구할 수 있어요. 어느 일방만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은 청구 못하는 거죠. 요거. 그 미음 지문도 2번 시험 냈어요. 당사자만 나와도 틀립니다.
당사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당사자라는 것은 양쪽을 뜻하거든요. 양당사자 해도 양쪽을 뜻하고요. 그럼 한쪽만 이야기하려면 일방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방을 생략해버리면 양쪽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당사자도 한 번 냈고 양당사자도 시험 한 번 냈단 말이에요. 일방도 한 번 내고 세 번 정도 낸 걸 기억하는데 하여튼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알고 틀릴 수 있는 거라. 모르고 틀리면 억울하지 않는데 알고 틀리면 억울합니다. 누구 탓할까요? 선생 탓합니다. 낸 중에. 자, 25번 문제요. 불공정,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되시죠? 자꾸 읽다 보면 좀 빨리 읽어져요. 그 다음에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기인할 수도 있다. 맞고요. 대리인 나왔네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기준? 그렇죠. 궁박 들어가면 틀린 거거든요. 무경험은 거래 일반적 생활 체험의 부족, 이게 이제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이 뜻이거든요.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맞습니다. 말만 길 뿐이지 같은 말이죠. 약정된 매매 대금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야 되죠. 138조가 무효행위 전환이거든요. 적용될 수 있다. 전환 판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환 판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자, 26번. 반사회적하고 불공정,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무상행위인 정려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옳다. 정려는 불공정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뜻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법학이 아니고 국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문장 연습하셔야 돼요. 정려는 불공정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 된다 하면 틀린 거죠. 이 두 개 차이 보입니까? 민법 108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서 108조 찾으면 틀리죠. 108조 무효잖아요. 통정 무효잖아요. 여기서 답 찾으면 안 돼요. 반사회적 무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답이라고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신기질 내지 말고. 내 말 지금 이해가 되냐고. 정려는 불공정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 그럼 유효 찾아야 돼요. 유효. 반사회적 무효가 아닌 것은요. 103조 아닌 것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럼 108조죠 뭐. 지금 이해되나요 지금? 여기에만 자꾸 주목하면 안 돼요. 여기에만 주목하면 돼요. 앞에 문장을 놓치면 안 돼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이게 뭔 말입니까 하고 시험지 들고 쫓아왔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게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대로 냈거든요. 이게 그렇게 시행죄 억수로 나가지고 와가지고 받겠다는 말입니까 안 받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가지 헷갈리는데 네 가지.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뀐 경우예요. 안 바뀐 게 아닌 경우잖아요. 바뀐 경우죠. 이런 문장을 이제 이런 문장 이런 걸 너무 집 아가 아닌 것은 누굽니까? 지하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면 곰곰이 생각해서 뭘 찾을까 생각해야 돼요. 급하게 했다가는 아닌 것 찾아보는 기라. 아닌 게 아닌 것 했잖아요. 인 것 찾아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시오치덱에서 시험 냈거든요. 몇 번 냈어요. 정리해서는 이렇게 냈고 지금 이런 문장 몇 가지 문장 좀 조심해야 연습해야 돼요. 자 2번은 이제 틀린 거 봅시다. 어디가 틀리는 거 보여요. 반사회적 무효일 때 급여한 자 부당이득 원인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으나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소유권 반환 둘 다 안 돼요. 중간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무효 아니죠. 부축관계에 맺은 대가로 부동산 증여받은 첩, 이 부동산 누구 겁니까? 여기까지. 부축관계에 맺은 대가로 부동산 증여받은 첩, 이 부동산 누구 겁니까? 첩 소유입니다.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 제3자인데요. 이 사람 알았을 때 취득 못한다. 악이면 취득 못하나요? 선악불문하고 취득합니다. 소유자로부터 사기 때는 무조건 취득해요.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시험 한번 따로 낸 적이 있어요. 사례로. 못한다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던가 그걸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첩소유이기 때문에 취득합니다. 무조건 취득합니다. 불공정 범죄행위 양당사자 모두 이미 이행한 물건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양당사자 하면 안 되죠. 일방은 피해자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건 보세요. 요건 사례 자체를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첩계약을 기준으로 부동산 이전 등기 해뒀다. 요게 첩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등기는 746조 불법 원인 급여거든요. 불법 원인 급여니까 못 돌려받는단 말이죠. 못 돌려받으니까 이 사람 거예요. 첩소유다 말이죠. 소유자로부터 샀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취득하는 거예요. 논리가 그거예요. 첩은 여잔가요?
하여튼 요대로 하있어. 법률의 해석, 의사표시 해석이거든요. 진의를 해석하면 내심의 효과 의사 해석하는 걸 뭐라 해요?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자연적 해석. 진의를 알 수 없으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 기준으로 해야 된다. 되시나요? 요거는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제3자가 보충시켜주는 것은 보충적 해석이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어느 쪽입니까? 자연적 해석이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합의된 대로 계약은 성립한다. 되시나요? 합의된 대로. 그러니까 효과 의사가 일치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석하니까 자연적 해석이 한 방법이죠. 잘못 표시된 것이 계약 성립하는데 해가 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자, 볼게요. 27번. 자연적 해석은 진의를 밝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같은 데서는 특히 이 방법 써요. 합의가 됐을 때 계약도 마찬가지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 탐구하는 것이다. 되시나요? 맞아요. 그걸 뭐라 해요? 여기 표시상의 효과이사 찾는 거다. 요 단어를 기억해야 돼. 임의부규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관습에 의한다. 맞습니다. 이건 법 적용 순서거든요. 당사 의사가 명확하면은 의사에 따르고 의사가 불명확하면은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임의복규에 따르고 임의복규조차도 없으면 해석은 조리에 맞게. 조리는 신의 측입니다. 이렇게 법 적용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이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에 따라 확정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이게 대부분 판결문 그대로거든요. 일치할 때는 일치된 대로, 일치가 안 됐으면요 합리적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한다. 일치되어 있으면 일치된 대로. 5번에 의사표시 해석에서 당사자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아는 경우죠. 상대방이 안다면은 내심의 효과에서 서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기준을 해야 된다 하면 틀리죠. 내심의 효과의사 기준을 해야죠. 알고 있으면.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28번 법률행 해석 옳은 것.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 해석과 관련되는 것이다 해야 됩니다. 무관하다가 틀렸고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2번이 답이에요.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같은 말이죠. 거꾸로 적어 놓은 겁니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분명한 때에는 관습에 따릅니까? 의사에 따릅니까? 의사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문서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도의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틀렸죠? 도의적 의무지 법적 의무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29번. 매도인은 자기 소유 X토지 969의 36번지네요.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X토지 지분의 착오를 일으켜서 Y토지 969의 63번지, 36번지가 아니라 63번지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 해줬다. 29번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오표시 무효 문제잖아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 어느 토지에 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X토지에 유효하게 성립한다. 되시나요? Y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다. 그래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X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되시나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X토지 합의가 되어 있다. 계약이 성립됐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한숨 쉬고 다른 걸 읽어야 된다. 금방 X토지 계약 성립했다 해놓고는 Y토지가 유효합니다 하면 안 된다. 그죠? 그것도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한 템포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글을 읽을 때요. 자,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이건 규범적 해석입니까? 자연적 해석입니까? 합의된 대로 하는 거니까 자연적 해석이죠. 1번에 보면 자연적 해석. X토지 매매계약 성립한다. 맞는 거거든요. Y토지 원인 무효다. 맞고요. 왜 원인 무효입니까? 자기가 이전 등기 해놓고는 왜 무효입니까? 그렇죠. Y토지 준다는 의사표시가 없죠. 물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등기만 넘어가면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물권행위와 등기, 물권행위가 없기 때문에 무효등기란 말이에요. 그럼 Y토지는 누구 겁니까? 여전히 매도인 것이다.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선의 제3자에게 넘어가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Y토지를 선의 제3자가 취득했을 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이 사람 취득 못합니다. 원인 무효 등기가 절대적 무효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은 선의 제3자에게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번에 Y 토지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말 이해됩니까? 그가 선이라도 취득 못합니다. 이걸 악이면 취득 못합니다 하면 틀립니다. 선의도 취득 못하기 때문에. 3번 지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해요. 4번이 틀린 거예요. 제 같으면 3번을 문장 바꿔놓을 거예요.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 갖는다. 맞습니다. 이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X토지 계약 성립했으니까. 됩니까? 29번 이런 문제 한번 연습해 두셔야 돼요. 29번이 무슨 문제입니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거 잘 내거든요. 30번도 거의 같은 문제예요. 보세요. A와 B는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모두 상방이 969의 39번지 100평 갑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갑토지 되시나요? 요게 합의가 되었단 말이죠. 지번에 착오 일으켜서 계약서상 갑토지와는 별개인 39번지가 아니고 36에 있는 을토지로 표시했다. 되시나요? 요거 딱 찾으시면 되는 거죠. 지번에 착오 일으켰다. 요 세 가지잖아요. 갑토지에 계약 성립하는 거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한다. 을토지 표시된 거 이전 등기되어도 무효다. 되시나요?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타당한 것 1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자, 2번 을토지에 성립한다. 틀렸죠. 갑토지라 해야 되거든요. 3번 을토지에 성립한다. 벌써 틀렸죠. 다 틀린 겁니다. 4번 A, B 사이에 매매계약은 실제로 의혹한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맞죠? 을토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명의로 격려된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무효다. 맞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어느 토지도 성립 안 한다는 말도 틀린 거죠. 29번이 조금 더 낫습니다. 30번보다. 29번 하나를 다음 주 일요일날 803에 기도하러 갑시다. 쉽게 내가지고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31번 뒤에는 쉬운 문제예요. 보세요. 갑은 을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누굽니까? 갑이 임차인입니다. 을이 임대인이고, 그거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연습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중에 매수하기로 하여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록했다. 오표시 무효죠. 예, 같은 거예요. 결국 옳은 것 X토지에 유효하게 계약 성립합니다. 끝. 자, 32번 바로 넘어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고화 옛 그림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의 매도 의사로 청약했는데 청약서에는 690으로 기재했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면 얼마의 계약 체결된 거예요? 690.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고 690의 매매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 해석은 적힌 대로 계약 성립했다고 보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적힌 대로 하는 게 규범적이죠. 표시된 대로. 4번이 답이에요.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끝.
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소를 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문장만 해석해야 돼요. 이건 그거 아니에요. 오표시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960에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청약서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690이라고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재되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끝.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얼은 얼마에 산 걸로 기억하셨을까요? 690으로 샀잖아요. 표시된 대로 계약 성립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해야지. 자연적 해석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연적 해석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요. 오표시 문제가 아니라고. 누구 좀 우리 언니 달래주세요. 자, 33번. 요거 조금 전에 했던 문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인데요. 명의신탁 약정이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이건 계약 당사자 누구인가 확정하는 문제다. 맞습니다. 3자 간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매매 당사자예요. 계약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매 당사자예요. 그거 차이, 그러니까 그거 해석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차이다. 맞고요. 3자 간 명의신탁에서 매수자가 수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계약 명의신탁 세 사람이 나왔는데 이 말이거든요. 세 사람이 있을 때 매수자가 수탁자다 하면 계약 명의신탁이다. 맞습니다.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계약했다.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가 당사자인가? 행위자와 당사자 의사가 상대방 의사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요 판례잖아요. 불일치하면 합리적 상대방 시각에서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상대방의 합리적 관점에 따라 말을 바꿔놨는데 합리적 상대방 시각에서 이렇게 같은 표현이다. 맞습니다. 4번에 보세요.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행위자 당사 상대방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일치하면 일치된 대로 하면 되죠. 3번 4번이 대부분 판례고요. 1번 2번도 대부분 판례고. 갑의 대리인 을이 계약서에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리인이 현명했다 안 했다? 현명을 안 했다. 그러면 이 계약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현명 안 하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갑을 위한 것으로 본다가 틀린 거죠.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잘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의사표시 다음 시간.